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7월 둘째 주입니다. 7월 10일. 자, 금요경마 방송 특급 정보 시즌2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꽤 덥다라고 하는데 또 부산에는 또 비가 내려갔고 또 날씨가 선선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요일날 많은 비가 내렸다는데 네네.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기죠. 변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기수들도 기승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또 이제 상당히 또 덥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또 바람이 또 많지 않습니까? 주로가 어느 정도 빠르게 말라가느냐 또 그게 또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요. 광역시장배 대상경주가 지난주에 치러졌고요. 역시 19조 마방이 대단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감동의 바다 그리고 스프링 난리 임성실 김용건 3착 들어온 마필이 해바였어요. 해바가 3착 오면서 3복승은 큰 배당이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스프링 난리란 마필을 방송에서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현장에서 경부대로가 종작골 골절로 네. 끝났죠? 네, 종작골 골절이면은 이제 바로 회사 처리가 되는 거죠. 우문식 마왕 네.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올해도 뭐 그랑프리까지 한번 생각할 것 같았는데 선수이 너무 좋다 그러더니 오히려 좋은 게 또 화근이 됐었나 봐요. 그만큼 의욕을 보이다가 다리가 또 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요. 경부대로 광역시장배 다리 골절 좀 아쉬움이 많고 그 지난주에 신인기수 3명이 데뷔를 했습니다. 박재희, 진겸, 이용호. 역시 주목할 기수는 역시 이용호예요. 이용호. 대단했습니다. 금요일날. 이용호 기수 개인적으로 뭐 기승 스타일이나 어떤 글쎄요 말몰이라든지 채찍 때리는 모습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신인 기수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점은 마필이 뛰는데 방해만 주지 않으면 감량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이용호 기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운동신경이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찬호 기수도 이 왼손잡인데 이용호 기수가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필을 몰아갈 때 전혀 방해되는 어떠한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글쎄요. 앞으로의 어떤 이용호 기수의 갈 길 상당히 조금 좋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글쎄 뭐 말몰이 저는 좀 신인 기수들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일단 말씀해주신 그대로 채찍질이나 아니면 추진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부드럽다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일단은 보통 기승 기수들이 채찍을 대면 손을 잘 못 대고 이게 이 엇박이 좀 많이 나는데 특히나 데뷔하는 데뷔 날이었거든요. 그쵸.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요즘 기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빠르다. 상당히 부드럽고 아주 리드미컬했는데 조금 이제 앞으로의 점은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좋은데 요즘 신인 기수들은 처음엔 잘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만큼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노력을 좀 잘해갖고 또 최고의 기수 중 한 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찬호보다도 오히려 이용호가 낫다라는 얘기까지도 뭐 이용호 기수를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물어보니까. 타는 거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찬호 기수 데뷔전 때보다는 분명히 좀 더 안정된 기술을 보여준 건 사실이죠. 그래요. 이번 주도 신인 기수들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금요경마 한번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승부 신병훈 위원 5-7, 5경주 7경주고요. 네. 그리고 원정일 위원 6경주 8경주, 제가 4경주 9경주 뭐 자막으로 나가고 방송 승부는 제가 4경주를 했고요. 신병훈 위원이 5경주를 방송 승부로 일단은 원정일 위원은 6경주네요. 4, 5, 6경주.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6등급 레이스 신마 경주입니다. 자, 시내마 데뷔전 나서는 마필 8대의 마필이 나와 있습니다. 신병훈 한번 찾아갈게요. 네, 뭐 일단 뭐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말씀해주신 대로 완전히 시네마들 생 망아지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뭐 항상 그렇죠. 19조 마방에 항상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행 검사 때 모습 이후로 가장 빠르게 변화되는 마방이 또 19조 마방이고 그런 점을 대비해서 이 빛가람이라는 외산마 병합죽을 해가면서 김용군 기수가 직접 새벽주교 훈련을 했고 컬러지 플라잉의 자마답게 역시 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빠른 그 발전 기대감과 함께 목요일날 이제 발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요일에 발주 탐험이 잘 나왔고 게이트도 1번이고 아주 빠른 탁월한 선행마들이 있는 시네마들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19조와 1번 게이트 김용군 기수 뭐 자리 잡기에는 최적정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인기마 접전 속에서 저는 1번마 시선 포착을 먼저 데뷔전 관심마로 짚어가겠습니다. 그래요. 19조의 데뷔전 1번 게이트 김용근 안장이라면 역시 데뷔전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 일단은 언급해 주신 대로 시네마 접전 구도입니다. 시네마들은 요거 같아요. 모래를 얼마나 잘 맞느냐, 모래를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자,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마 인트로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김명신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게이트 이탈 상당히 좋았고요. 초속 상당히 좋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유현명 기수 안장. 자, 선행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26조 방동석 마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시선 포착이라는 마필 모래에 대한 검증은 원정일이 봤을 때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따라가는 전략 속에 1번 시선 포착 저도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합니다만 자,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마 인트로가 이번 경주 선행을 1순할 수 있는 마필로서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번 시선 포착, 3번 인트로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복병권의 마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외곽에 있는 끝판 질주입니다. 자, 권승주 마방이 이번 경주 두 마필을 꺼내놨어요. 신마 8두 중에 자, 한 마방에서 또 두 마리를 꺼내놓은 33조 마방.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 조성곤 기수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조성곤이가 주행검사를 통과를 시켜놨고,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신마, 망아지인데, 보여준 걸음에서는 안쪽에 1번, 3번, 말씀해주신 두 마필이 일단 눈에 띄는 그런 레이스 구도지만, 역시 말씀한 것처럼 이 시나마 경주, 흙을 맞았을 때, 그리고 흙을 맞지 않았을 때, 역시 그 결과가 또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끝판 질주한 마필 조성곤이가 고삐를 잡고 있고 또 조성곤이가 월요일날 직접 또 조교도 한번 해봤고요. 저는 외곽에서 종반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변마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끝판 질주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번, 3번, 8번 3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이경주 1200m 6등급 레이스입니다. 이경주는 강력한 충막감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엇비슷하게 아마 당일날 인기도가 혼전도 좀 있게 돌아갈 것 같고요. 그만큼 배팅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저 데뷔전에 관심 있게 봤던 마필이라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가는데요. 외곽에는 12 드림스타라는 마필인데 조창욱 기수가 당시 발주가 가장 빨랐습니다만은 안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천지명운이 있었기 때문에 4코너까지 머리를 맞대면서 끝까지 돌았는데 거기서 이제 김동현 기수도 외측을 좋아하는 기수다 보니까 외곽으로 뺐고 조창욱 기수는 또 그에 밀려서 외곽으로 뺐는데 뺀 만큼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또 아쉬움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개였는데 이번에 이제 게이트가 역시 12번으로 밀린 게 좀 변수는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장이 최시대 기수 교체가 됐고요. 순발력 증강과 함께 이번 경주는 킹 오브 베스트라는 2군 말과 병합주교 때도 순간 탄력감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 마지막 끝걸음 근성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서 뭐 치고 나갈 수 있는 선행마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만 지난번과 같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만큼 조교량이나 강도나 병합을 통해서 보강을 시켰기 때문에 12 드림스타의 데뷔전과는 달라진 조건의 노림수를 한번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6번 왕공입니다. 임성실 기수가 교체가 됐고 직전 경주 선행 이후에 조금 무너지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1200m는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경주가 1200m고 현장 주로가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원정일이 지금 동영상을 지금 계속 틀어보고 있는데 이 왕공이라는 마필 정확하게
200m를 남겨놓고 걸음이 약간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의 거리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선행출하 임성실 기수라고 한다면 인기권에 밀려있다 노림수 있는 마필로 6번 왕공을 추천드립니다. 왕공이라는 마필은 체구가 큽니다. 520kg대 굉장히 마체가 큰 마필인데요. 지난 경주에서는 종보티 신부적 보였습니다. 1400m. 네, 이번에 거리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공, 선행 강공으로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저는 11번 위닝 레이스란 마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경주 양현남 기수 한장 인기 순위가 8위였습니다. 거의 안 팔렸던 마필이었고 그 당시에 175배 복승식 배당이 터진 경주였어요. 자, 이번에 외곽 게이트입니다. 양현남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데요. 역시 외곽에서 한 번 더 밀고 나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저는 위닝 레이스란 마필. 자, 이 마필도 병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네.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저는 양현남이가 또 직접 한 번 더 고삐를 잡고 있는 위닝 레이스 게이트 외곽에 있습니다만 열둘 드림스타와 더불어서 강하게 한번 밀고 나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신원은 11화를 말씀드리면서 12번이죠. 드림스타 네. 그리고 11번 위닝 레이스 6번 왕공 요 세 대의 마필 관심 마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입니다. 1300 6등급 레이스입니다. 3번은 글로벌 넘버원이 당일날 이제 강력한 인기를 모으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글로벌 넘버원이 이제 지난번 보여준 모습이라면은 뭐 한 수 위의 능력이 맞는데 이제 8주간의 공백, 다리 파형이 약간 있어서 공백을 안고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변수 작용을 하느냐인데요. 편성이 뭐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점은 간과할 수가 없겠고 지난번에 이제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기는 했는데 그 바람만큼 뛰었던 게 1번만 해피원인데 말 그대로 그냥 덩치, 주폭 하나로 뛰는 스타일입니다. 처음 끝까지 계속 몰아가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곽 게이트에서는 힘을 아예 못 쓰는 말입니다. 인 게이트에서 처음 끝까지 계속 몰다가 3, 4코너 때 그 추진발, 그 무빙발 가지고 뽑아내는 스타일인데 지난번에 뒷말들하고 마신차가 상당히 여력이 좀 있었고 끝걸음의 가능성도 확실하게 좀 올라온 느낌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상위군인 마필인 윈드레트와 병합적으로 해가면서 걸음은 당연히 밀립니다. 윈드레터가 3군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못 따라가는 주폭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농땡이를 잡으면서 그 주폭 그대로 뽑아내기 위한 실전 병합 훈련이 진행이 됐고 또 운이 좋은 것이 1번 게이트를 잡았다는 점 이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송경인 기수가 한 번 더 조교를 했다라는 점 선행마가 없다라는 점 1번만 해피원이 요번에도 그 마지막 뒷걸음을 뽑아내기 상당히 좋은 유리한 조건을 잡았다는 게 신병원의 판단입니다. 게이트를 잘 잡고 있습니다. 윈드레토라는 상위권 마필과 병합 시에도 잘 따라가면서 좋은 걸음을 또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 해피원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번 경주 좀 바닥권에 누워있을 것도 같은데 편성 자체가 직전보다는 빠르지 않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 이번 빅 에코를 라스트 추입력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직전 경주 해피윈하고 상당히 좀 착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편성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라스트의 그 착차를 많이 좁혔거든요. 자, 라스트 추입력이라고 한다면 이번 빅 에코가 가장 좋은 추입력을 보이고 있고 자, 직전 편성과는 조금 사뭇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출전 도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경주에 자, 분명히 바닥권에 누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마필이 혹여 중위권 이상의 걸음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강한 축마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자, 분명히 이번 경주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좀 더 사이즈 있는 라스트 추입력을 한번 기대해보는 이번 빅 에코가 되겠습니다. 빅 에코라 마필 순발력보다는 종반 직선 추입으로서 승부를 하는 마필이고요. 스피드가 다소 부족한 마필입니다만 막판 직선 한 발은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반 걸음은 분명히 양호했다는 걸 한 번 더 짚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3번은 글로벌 넘버원을 배팅에 중심에 놓고 후차권을 공략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당일날 안쪽에 있는 1번 해피윈이 아마도 이제 3일 막권이 깜빡이 막권으로 팔릴 공산이 높은데요. 네. 과연 3일 막권 저배당으로 끝날 것인지 일단은 저도 기본 막권은 3번 1번을 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요. 이번 빅 에코의 막판 한 발이 통한다면 1300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3번 2번의 막권도 충분히 가능하고 3위 뿌려서 뭐 1, 2가 오면은 배당이 또 크겠죠.
그래요. 1번 해피원, 2번 픽에코 요 두 마필 여러분들께 관심 마필로 이번 경주 3경주에서는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복승식권에 좀 안정적인 충만은 3번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면서 1번, 3번 그리고 2번 세 마리 배팅권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승부처 한방경주로 준비했고요. 자, 5경주는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또 한놈만 팬다입니다. 아울러 6경주는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걸렸으면 때려야지. 그래요. 자, 한 방 때리고 한 놈만 또 패서 중배당 노리면서 걸리면은 또 때리자고요. 네. 자, 4경주, 5경주, 6경주 승부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섭입니다. 자, 7월 둘째 주입니다. 7월 10일 금요경마 추천경주 들어갑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요경마 승부는 전반부 4경주 그리고 후반부 9경주로 준비했고요. 자, 이번 4경주를 방송 한방경주로 일단 승부처로 먼저 시작을 열고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서 9경주를 한배탑시다 경주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1400m 6등급 레이스입니다. 총 11대의 마필에 출전하고 있고요. 자,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유현명 기수가 올라가 있는 10번 런스타라 마필. 자, 이 마필이 최근의 경주 계속 인기마로서 팔리고 연속 2번의 경주 유현명 기수 한장. 자, 일단은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에 1400m인데 기본적인 종반 뒷심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1400m 종반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1번 해부트론입니다. 게이트 2점을 바탕으로 21조 민정기 마방에서 자, 이성재 기수를 재기승시킨 마필. 역시 이 마필도 이성재 기수가 최근 2번의 경주를 호흡을 맞췄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1400m 일단은 종반 직선주로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4번 트리플 스타입니다. 선두권 나가서 버티기를 시도할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 김도현 기수 한장. 자, 지난 6월 26일에 출전하고 지금 빠르게 2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자, 4번 트리플 스타란 마필도 역시 선두권 버티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팔릴 수 있는 인기마가 안쪽에 1번 해부트럼, 4번 트리플 스타, 그리고 외곽에 유현명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런스타인데요. 제가 이번 경주는 노림수 마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그 노림수 마필을 이번 경주 강력한 배팅의 중심에 놓고 말씀드린 마필들을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팔리는 인기마들을 후차권으로 내려놓고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주력 막권 그리고 주력이 부러졌을 때 대비한 또 큰 배당, 자, 중구 배당 막권까지 함께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고요. 자, 일단 원틀 막권 한 방에 일단 힘을 실어놓고 그리고 일단 나머지 말들은 받치는데 일단은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이번에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인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밀려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배당의 메리트도 나와주는 마필이고요. 무엇보다도 새벽조교 때 확연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노림수 마필을 중심에 놓고 승부를 한번 들어가자. 일단 한방경주 주력 막권, 원틀 막권 한방에 힘을 실어 보겠고요. 그리고 그 막권이 깨질 때 역시 인기마가 부러져서 나오는 조금은 더 큰 배당 한번 함께 노리면서 자, 4경주 들어가니까 이거 본예상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또 본예상과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7월의 둘째 주 7월 10일 오늘의 방송 승부처 한놈만 팬다 5경주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 5군 무대 안말 레이스고요. 11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찌감치 제가 한놈만 팬다를 먼저 들어가고 이 7경주에서 수상한 놈, 요상한 놈 승부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부산이 쭉 펼쳐지고 제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또 부산 잘 풀어서 뒤에 있는 제주 승부처까지 7월 11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약간 리턴 매치 형식입니다. 6월 12일 날 만났던 4마리가 다시 함께 만났고요. 여기에 안쪽에는 이번만 매직고가 그리고 지난번에 입상했던 쾌한 명품이 인기마로 팔릴 수가 있는데 신병훈이 보는 견지에서는 두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분명히 월등하게 세고 더불어서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 있는 배당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간단한 논리죠. 선행마가 워낙 많더라는 점. 그 선행마들이 저마다 자리 싸움에 실패했을 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선행권에서 버틸 수 있는 게 딱 한 마리. 이번마 매직고밖에 없습니다. 그 매직고 하나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 매직고가 무너지면서 나올 수 있는 중배당도 당연히 숨어져 있기 때문에 선두권에 버티는 그림 하나,
무너지는 그림 하나, 여기에 그 전개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배당의 플러스까지 신병훈의 한 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승부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시원하게 한 놈이 승부가 됐는데 현장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좀 메리트가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퓨리어스 파크였는데 그 퓨리어스 파크에 이어서 오늘도 시원하게 대가리 치고 올 한 놈을 뽑아 드릴 겁니다. 이번 오경주는 꼬리까지 확실하게 조금 더 좋은 배당 한 방에 결정딱하지 약속을 드리겠고요. 본예상에 녹음되어 있는 내용과 함께 현장 승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5경주와 7경주 그 중에 가장 힘을 실어낼 한 놈 이번 5경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7월 10일 6경주 1400m 국내산 5등급 편성. 자, 10마리가 출전돼서 채워놨습니다. 지난주 부산 현지에서 또 원정일이가 또 하나 잡아냈죠. 확실하게, 지난 부산 교차 1호 경마 3경주에서 원정일이가 또 39배짜리 또 하나 잡아드렸습니다. 자, 요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 내려갔다 왔더니, 나름대로의 소식과, 나름대로의 내용, 그리고 상당히 좋은 질의, 좋은 양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지난주 1호 경마였던 것 같아요. 좀 많은 지인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 지인들을 만나고 왔고요. 이번 주 금요일 역시 이제 원정일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을 해드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 6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오크습에서 꼴찌는 왔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마필이 5군 마필이라는 거예요. 이 5군 마필이 이제 오픈 경주에 나가서 뭐 장풍파랑 매니머니 자 이런 마필들하고 자웅을 겨뤄봤다. 이 퍼플오션이라는 마필 자 오야마 기수가 잔뜩 벼르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역시 뭐 오야마 기수와 잠깐 동안에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쉬웠어요. 대상 경주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이번 마 퍼플오션은 이번 경주 쌍승식 머리다라는 것은 자신있게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승급전에 있는 마필 3마리가 어느정도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이 4번마 세븐파티 임성실 기수, 8번마 드림라인 김동영 기수, 10번마 약속의 시간 이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에 있는 마필 중에 한두는 완벽하게 삭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은 마필 2두가 주력 반주력이 될 것이고요. 자, 원정일이 노리는 마필 자 배당마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승식의 활용 3복승식도 좋고요. 자 봉승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50배당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빠져나갈 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번마 퍼플오션을 기준으로 자, 언급드렸던 마필 4번, 8번, 9번 4번, 8번, 10번 4번, 8번, 10번 쪽에 한 마리 완벽하게 삭제해 드리고요. 그리고 원정일이 노리는 복병마 한두를 과감하게 공략하는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지난주 일요일같이 원정일 또 한번 좋은 배당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경주입니다. 1600m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혼전입니다. 네, 이 경주는 뭐 혼전도가 있는 경주고 이제 14마리가 출전하기 때문에 또 1600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빡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레이스입니다. 머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1600에 맞는 말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송교훈 기수를 좀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 외곽에 있는 열둘 최강 몬스터라는 말인데요. 이번 주에 김원수 기수가 기승 정지라는 점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미리 송교인 기수가 예약이 돼서 이 주말부터 직접 본인이 새벽지구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자, 계속 1200에서 남겼던 착순권의 아쉬움. 이번 경주 나오겠죠. 김원수 기수의 기승술이 좀 아쉬웠느냐 아니면 원래 그만큼 뛰느냐인데 제가 보는 새벽 쪽의 패턴에서는 분명히 순발력도 증강이 됐고 의도적으로 이 외측에서 병합쪽을 하면서 앞에 가는 말을 뒤에서 때려잡는 그런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당연히 3, 4코너 이후에 치고 나갔을 때의 힘이 확실히 배가가 되고요. 또 상대권 마필인 무한스피드에게 걸음발 자체에서는 한 등급 위의 폭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행마가 좀 있습니다만 뒤가 없고 추임마대 전력이 다 엇비슷한 1600거리 그동안에 남겼던 끝걸음의 폭발력 저는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만 12 최강 몬스터를
관심마로 좀 짚어내겠습니다. 이번 7경주가 우리 신명훈 의원이 준비한 또 방송 승부처 아닙니까? 네. 자막으로 이제 나갈 텐데 그래요. 최강 몬스터란 마필. 개인적으로 저도 지난번에 좀 세게 누렸던 마필이었는데 김원수 기수가 3차게 머물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 걸음을 뽑아내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봤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의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한번 보겠고요. 원정일 의원에게는 요거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네. 자, 5매란 마필에 이제 그 김정훈 기수에서 조성군으로 안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네. 종반에 이제 종반 탄력 있는 걸음으로써 2차게 들어왔는데 그래요. 조성군이면 아무래도 이제 걸음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안장, 등짝의 어떤 그 네임밸류 네네. 김정훈보다는 분명히 조성군이가 잘 타는 건 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5매 어떻게 이번에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요. 네네. 경주 적응력이 경험상 이 1000m를 소화하고 1400을 바로 입상을 했다. 요거는 글쎄요. 저 원정일이 봤을 때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필이 이 데뷔 이전째 데뷔 3전째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자, 분명한 것은 이 마필이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데뷔 전에 1300m에 도전을 했던 마필이고요. 자, 휴양을 갔다 와서 1000m에서 떡꼴찌를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400m에서 입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마필 자체의 근성이나 주폭, 파워가 장거리에 어울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30조 올줄리 마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 더 어울린다. 자, 이것을 간과하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 30조 울줄리 마방의 어떤 작전, 이번 1600m의 어떤 노림수가 아닐까 판단을 합니다. 1000에서 1400 바로 뛰어서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김정훈 기수가요. 이번에 1600m 또 거리를 늘려놨는데 조성군이를 태웠다는 건 일단은 5매 뭐 인기 많은데 일단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또 원정일 의원에게 한번 물어봤고요. 네. 그래요.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최강 몬스터란 마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신명훈 의원이 최강 몬스터 뭐 놓고 갈지 아니면 후짝 주력으로 갈지 또 요거는 현장에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400m 국산 3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번 8경주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또 승부처 아닙니까? 네. 자, 8경주 뭐 어떤 마필을 보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뭐 눈에 보이실 겁니다. 8경주 6번 아트스타와 7번마 승리 웨이브 보여주고 있는 걸음, 보여줄 수 있는 걸음,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하고 상당히 좀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입니다. 이두 모두가 직접적 여유 있는 우승을 치르고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원정일이 봤을 때 둘 다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 경주를 잡았고 이두 중에 한두는 정확하게 부러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8경주 승부처로 잡고 있고요. 정확하게 승부 경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마필 7번마 승리 웨이브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6번 아트스타는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노릴 수 있는 마필을 7번 승리 웨이브에 붙여서 한번 중배당 한번 노림수 두고 승부 경주 강하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7번 승리웨이브와 6번 아트스타가 깜빡이로 팔리는 네. 그런 레이스입니다. 외곽의 14번마 차올린저 드림이 그 다음 순위로 이제 팔릴 것 같은데요. 그래, 우리 원정일 의원은 이번 경주로 이제 7번은 밑대, 6번은 불안하다. 예, 그렇죠. 일단 76마권의 요 마권은 좀 뒤로 하고 한번 노림 수 있는 마필을 한번 붙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신병훈 의원, 일반 싱그러운 마필이 이제 게이트를 잘 잡고 있습니다. 노조무 기수가 이제 기승하고 있는데 체구가 크지 않은 마필이죠, 이 마필은. 네, 이게 이제 뭐 항상 마체가 좀 작다는 핸디캡이 있고, 제가 이제 요거 마번을 좀 백판 말인에서 잡은 것은 이 말이 지금 데뷔한 이래로 계속 지금 끝번을 받았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끝번을 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운 좋게 1번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맨날 10번, 11번 게이트에서 외곽만 돌다 힘을 썼던 말이 1번 게이트에서 만약 정상적인 발주가 된다.
그리고 감량 이점 54 정도라는 이점을 갖고 1400이 나왔을 때는 의외로 나머지 말들이 전부 다 지금 외곽에 힘 만배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6번, 7번이 앞에 가는 조건 속에서 안쪽이 열린다라면 이런 싱그러운 아침 그 마치가 작기 때문에 체중이 만약에 연장해서 조금 불어나온다라면 배당마로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이 상당히 보기 걸음걸이가 굉장히 좋네요. 이 말이 원래 갱기나 이런 거 상당히 좋은데 그만큼 이제 입이 짧아서 밥을 좀 덜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만약에 순치가 되고 게이트가 1번 게이트가 된다라면 배당으로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게 복병마죠? 네. 아예 뭐 종합지상으로는 아무데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말이 좋습니다. 일단은 마필 자체가 조개 당시에도 그렇고 경주 때 당시의 걸음을 보면 초반에 힘을 아껴요. 의도적으로 아낍니다. 라스트 추입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끼는데 이 마필이 그렇게 뒤에 따라가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원정일도 이 마필에 대해서 지금 끄적거려 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끄적거려 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끝번 해지라는 거. 그게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근데 원래 좀 좋은 말이긴 해서 그런데 저는 신병훈 의원이 이거를 왜 보나 했거든요. 좋네요 말이. 그래요. 일단 원정일 의원 한번 1 보십니까? 1 보죠. 아 그래요? 그래 한번 잘 한번 조합하셔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리십시오. 1 말고 하나 더 보고 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그래요? 어떻게 오픈을 해드리나요? 아니요 혼자 하세요. 자 구경주 가겠습니다. 1800m 혼합 3등급입니다. 오픈해도 되는데요. 네. 그 원정일 의원 또 팬들이 있잖아요. 팬들 생각도 하셔야죠. 그렇죠. 또 이 경마하시는 팬들한테 공개해 주시고 저희 또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또 마치겠습니다. 자 구경주 1800 혼합 3등급 레이스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승부인데요. 1번 미라클 라인을 축으로 해서 후차권을 찾는 경주를 일단 정리를 하고요. 4번은 최강의지가 이제 1사가 아마 이제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종합지를 안 봤는데 뭐 언뜻 보니까 1사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1사 막건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들을 이번 경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처로 갔고요. 또 종합지 백판일 거예요 아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제가 또 보고 있는 배당마가 종합지에 역시 백판이네요. 백입니다. 백. 하나도 없어요. 0. 네, 백. 0. 백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백이에요, 백. 백 좋네. 뭐든 야, 그게 오면은 그냥 터지는데 일단은 1번 미라클 라인을 놓고 저는 이제 붙이는 막건인데 저는 최강의지를 불안하게 봐서 승부처로 가는 게 포인트고요. 최강의지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한방 막건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뭐 각자 뭐 보시는 어떤 마필 한두씩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뭐 네. 말씀하세요. 8번 크림슨 플레이즈입니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조성건 기수로 다시 안장이 교체가 됐고, 요마필에 대해서는 원정일 가족 여러분께서는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직전에 이제 뭐 크림슨 플레이즈 노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엉뚱한 마필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어차피 인기 5위권 마필이었기 때문에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였었는데 아쉬운 비적중이지만은 노리고 있었던 만큼의 어떤 값어치는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입을 했던 유연명 기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는데 자 조성원 기수로 앙장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역시 이번 경주 선입권에서 가장 좋은 라스트 걸음을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일 자체도 안쪽에 있는 4번마 최강의지보다는 8번마 클림슨 플레이지 쪽으로 힘을 한번 실어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렸습니까? 크림슨 플레이즈를? 예, 좀 노렸다가 이제 낭패를 조금 보긴 했는데 뭐 어차피 뭐 인기 5위였는데 인기 4위랑 와서 배당을 냈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 챔피언 드림 넣고 메인 스코였는데 그쵸. 플레이즈만 뺐어요. 알려주지 그랬습니까? 저도 좀 알려. 조합이 안 되네. 그때 저희 방송 같이 할 때가 아니었는데. 이게 머리는 잘 이렇게 맞추면은 그렇죠? 네, 맞아요. 적중이 나와요. 서로 우기지 말고.
숨기지 말고. 신병훈 의원 혹시 보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보는데 일단은 당일날 주로 조건을 좀 보셔서 이번에 어쨌건 조건적으로 봤을 때 또다시 도원결이 13위 선행을 갈 수밖에 없는 플레이인데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19조하고 최시대 기수가 싸우질 않습니다. 근래 미라클 라인이 뭐 앞에도 갈 수 있는 조건 1번 게이트 선행할 수 있는 조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왠지 열셋을 보내주고 갈 것 같아요. 그걸 보내주면 또 커버가 되겠죠. 굳이 두 마리가 싸우지 않고 커버 플레이가 된다라면 그냥 하다가 줄 서서 끝날 수 있는 그림도 연출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또 안장 임성실 기수기 때문에 뭐 뒤가 센 말은 아닙니다만 주로의 흐름 안에 선행마다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3조하고 19조 특히 최시대 기수하고 19조 연대 봤을 때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19조랑 많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13 맞고는 이제 쏘고 따라가는 그림이에요. 네, 그렇죠. 임성실이가 서울에서 말을 탔었죠. 예, 탔었습니다. 신문이 있습니까? 어떻게? 친분이 없을 수가 없죠. 같이 뭐 말을 탔었고, 임성실 기수 상당히 지금 선배에 대한 어떤 예우가 상당히 발라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불의를 보면은 좀 폭발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좀 성격이 이게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 가지고 있는 안에서의 어떤 화산 같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담입니다만은 19조 김영관 조교사님께서 상당히 다혈질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혈질의 조교사를 말대꾸를 할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이 임성실 기수입니다. 네. 소신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방송에서는 뭐 이렇게 뭐 격앙된 어떤 언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격앙된 언어까지도 쓰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강하게 내뿜는 그런 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요. 임성실 기수가. 착해요. 엄청 착해. 지난주에 그 마사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진실해 보이더라고요. 말을 잘 쳐서 그런지. 근데 자신감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자신감. 그래요. 하여튼 구경주는 제가 한번 적중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식경주입니다. 2000m 1등걸 레이스입니다. 너무 좀 혼자만 추측명주 막 얘기하면은 딱딱할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네네. 저도 양 옆에 계신 분들이 얘기한 13번, 8번 잘 한번 섞어가지고 한번 적중을 한번 만들어줘야겠고요. 자, 식경주는 이제 1등 항해 사람 마필, 그리고 4번 골리앗 마린 두 마리, 그리고 8번 마세바 파크까지 뭐 인기를 모으고요. 4번 샌드아이도 지난번에 2차게 왔으니까 팔리겠죠. 네. 일단은 뭐 마지막은 충막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 4번마 골리앗 마리는 현장에서 좀 배당판을 잘 보시라. 왜냐면 지난번에 인기 순위 1위였지만은 전혀 배당판에서 초보부터 팔리질 않았었고 역시나 뭐 안 간 게 아니라 말이 전혀 나가지를 않더라. 따라가지도 못하고 1번 게이트인데 오히려 갇혀서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계속 잘 나가다가 한번 꺾인 기세. 이게 지난번에 한 번 꺾인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완전히 좀 내리막을 탄 건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당판에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쵸. 인기순위 1위 말이 인기순위 1위로 안 팔렸을 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일반마 1등항에서는 이제 거리가 2000m이긴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체중이 계속 빠지면서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체중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가 계속 되고 있고 지난번에 13번 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적임의 다나카 기수의 안장에 여기 항상 발주 불량 때문에 마방에서 걱정을 좀 많이 했던 말인데 그런 모습도 완전히 사라졌고 또 그런 상승세 이어가기 위해서 다나카 기수가 또 발주 훈련도 주중 내내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였고 게이트도 1번이고 편성을 보니까 뭐 앞에 주도할 능력 선행마도 없고 2000m고 등짐도 만만하기 때문에 뭐 모든 조건면에서 갑자기 뭐 발주 압력을 부리지 않는다라면 1등 항해사가 상승세를 이끌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골리앗 마린이에요. 영마필은 기본적으로 장거리가 상당히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이 신병훈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듯이 직전 경주 1600m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따라가다 볼일을 다 보는 거죠. 마필의 특성상 2000m가 저는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더 긴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주가 적정거리가 4번마 골리앗 마린이라는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꼴찌가 오히려 부담 중량에 조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번 경주 52kg의 부담 중량에 2000m라고 한다면 이 4번마 골리앗 마린 직전 경주의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마린 신명훈이 얘기한 것처럼 배당판에서 지난번에 아예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인기 1위 마필치고는 안 팔렸는데, 그래 현장에서 배당판 추이, 아무래도 이제 배당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실어야 배당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는 건 그만큼 경마 팬들이 많이 배팅을 한 거니까 당연히 팔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만큼 뭐 승부 의지 이런 것도 사실 뭐 특별한 소스 어디서 뭐 간다 안 간다를 듣기보다는 배당판만 쳐다보고 있어도 대충 감은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네. 그래요. 한번 4번 골리앗 마리는 신병훈 의원은 이제 배당판 한번 좀 지켜봐 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원정일 의원은 이제 골리앗 마리나 마필은 장거리 2000m가 오히려 이 마필에게는 더 유리한 거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한 마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00m이기 때문에 노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8번 마세바 파크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종반 한 발이 있는 말이에요. 자, 아무래도 1600m 지난번에 취입을 하다 레이스가 끝나버렸다면은 이번에 2000m 장거리이기 때문에 역시 종반 다시 한번 직선 한 발을 제대로 뽑아낸다면은 뭐 충분히 직선 2000m라면 이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신화는 8번 마세바 파크의 막판 직선 한 발을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제가 1경주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 드린 게 이제 이번 주부터 노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네. 1경주 발주 시간이 1시 30분이고요. 또 토요 경마, 1호 경마 서울은 1시입니다. 평상시보다 한 2시간 정도 경마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도 역시 2시간 정도가 늦게 끝나요. 네. 8시에 끝나죠. 네네. 그래요. 항상 이 노을 경마, 야간 경마 때 변수는 라이트입니다. 후반부 라이트. 라이트가 켜졌을 때 변수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그 자세한 얘기는 또 토요 서울 방송할 때 네. 따로 원정일 의원에게 기수의 경험으로서 네. 라이트가 켜졌을 때 과연 어떠한 그 말 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또 나오는지, 그거는 저희가 서울 방송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 방송 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 7월 10일 금요일 경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더 좋은 내용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